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이번엔 지산동. 지산동이죠. 어디 가는 길이죠? 오늘은 우리 그 지산초등학교 교문 앞에 보면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네. 그 느티나무 빛에 조금 가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그늘 아래에 보면 아주 멋진 자그마한 비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효를 따라 걷는 길. 이번엔 지산동을 찾았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사이 알록달록한 지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부쩍 조용해진 거리지만 여전히 느티나무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하잠동 지러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둘러본 곳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효자, 하잠동, 지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 초에 이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하잠동이라는 분의 그 효자, 정려, 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역시나 정려비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데와 달리 정려각, 그 네. 각은 없는데요? 없죠. 근데 이건 어떤 기록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 생각에 조선 시대 때 이 정려 제도 이건 조선 태조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아마 정려 제도에 근거를 한다면 이 조선 초에 이 하잠동에게 내려졌던 효자 정려라는 것도 아마 두 가지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째는 뭐냐면 효자 하잠동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마을 입구에 네. 홍살문을 세울 가능성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려라 그래. 정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효자 하잠동이 살았던 집 대문 앞에 세웠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문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마을 앞에 세우든지 또는 대문 앞에 세우든지 아마 그런 형태로 있다가 그 정려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사라져 버리니까 아마 이쪽 후손들이 아마 우리 선대 어른의 정려 사실을 계속 영원토록 남겨두기 위해서 네. 이렇게 비에다가 이런 형태로 새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네. 여기 글자도 뭐 효자 하잠동 지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요 아래에 또 글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글자가 보니까 많이 이제 좀 깎여 버렸는데요. 보니까 처해서 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자 하잠동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조시성을 가졌던 분이라는 뜻이고 옆에는 보면 아들 자자를 쓰고 용용자에다가 먼저 선자를 써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드님은 용자 선자를 쓰셨던 분이다라는 거를 요 비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간단하게 적혀 있네요. 네네. 효자 하잠동께서는 어떤 효행을 행하셨을까요? 이 하잠동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지산동에 살았는데 아마 되게 가난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몸이 이제 편찮으셨을 텐데 어머님이 어느 날 이제 떡을 먹고 싶다 그랬대요, 떡. 네. 근데 떡이란 거는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밥 먹기도 힘든데 떡을 구한다는 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떡이란 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으니까. 예전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하잠동이 어머니가 이제 떡을 원하시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했대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에 가서 이제 내다 팔았겠죠. 팔았는데 나무를 팔고 떡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근데 그때 하잠동이 허기가 졌다 그래요. 네.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집까지 오는 도중에 몇 번이나 쓰러지고 이랬대요. 근데 자기 치기에 담고 오던 그 어머니에게 드리려는 떡을 자기가 몇 개 먹었으면 그래도 네. 허기를 모면할 건데 그래도 어머니에게 드릴 떡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와서 네. 어머니에게 떡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 하잠동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죠. 역시나 효심이 좀 지극하신 분이셨네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서서 뭐 단지 주열, 손가락을 잘라서 드린다든지 피였죠, 그거였고 아니면 겨울철에 송이버섯이나 복숭아를 구하러 간다든지 지묘살이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이 효행 스토리는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주혈 그래요. 끈을 단 손가락지, 네. 물댈주 피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왜 손가락을 이렇게 꺼내서 피를 이래 입술에 갖다 대면 몇 분 정도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또는 상분이라는 게 상분은 맛본다, 변은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임금도 그랬다 그렇지 아픈 환자들은 그 상태를 아는 게 변을 맛봄으로 인해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지주열, 상분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형태가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겨울철에 구하기 힘든 어떤 과일이라든지 음식, 예를 들면 우리가 보셨다시피 뭐 도안필 같은 경우에 뭐 송이버섯, 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이렇게 또 잉어도 있거든요. 지산동에 가면은 우산 양은방 같은 어른은 겨울철에 잉어를 구해왔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또 있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수성구만 해도 효자, 하요자도 보면은 호랑이가 나타나서 등에 업고 복숭아 있는 집까지 가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번 갔다 왔지만 그 면암 정지연 선생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가 다리 6개 달린 개를 물어다 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스토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어머니가 뭐 소 간이 막 먹고 싶었다. 근데 옛날에 그 소고기 자체를 못 먹을 때인데 간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효자가 막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날 새벽에 집 뒤에 그렇게 뗄나무를 이렇게 쌓아 나온 곳에 뭐가 툭 하는 소리가 나더라. 가보니까는 그 위에 누가 던져준지는 모르겠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소 간이 떨어져 있더라. 이런 스토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 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랑이가요? 호랑이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아. 꿩이라든지 메추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네. 자기가 알아서 그 효자가 살던 집 부엌으로 막 날아 들어오고 그 집의 며느리의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전설이니까 좀 거짓될 수는 있다. 근데 그 원형을 잘 살펴보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요. 실제로 시골에서 걷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한겨울에 실제로 얼음을 깨면 이 잉어라는 게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있다가 네. 얼음이 깨고 구멍이 나버리면 지가 알아서 뛰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뭐 복숭아라든지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영 불가능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전설이라 그래서 허무맹랑하다, 정말 거짓이다 이렇게 받지 말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정성이 척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설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문헌상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셨던 수성구 안에 있는 그 효자들 관련된 스토리는 그게 어떤 관에서 만드는 문서는 아니고 문중 또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개인들의 어른들의 어떤 문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한 곳을 둘러보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또 소감이 어떨까요? 우선 비록 정력학은 없지만 그보다 더 멋있는 느티나무가 이 비석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정력학이나 정력비의 크기에 이 효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비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 작지만 큰 울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많이 배웠나요 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금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이 느티나무가 이때까지는 저도 그냥 나무로만 봤는데 이 정력비를 지켜주는 나무? 정력학 나무?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비록 세월의 정력학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느티나무가 지려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긴 시간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효를 말하고 있었던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